반갑습니다. 닥터송의 사장 만세.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전달해 드릴 내용은 중소기업 사장님들 기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제 자녀분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전세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자녀분들이 결혼할 때 합법적으로 전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제 범위 내 현금 증여를 둘 수 있겠습니다. 직전 10년간 성년 자녀들에게는 공제 범위가 있죠.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5천만 원을 현금 증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5천만 원 정도를 현금 증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증여 신고를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증여 신고를 해놔야 향후에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을 때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증여 신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제 범위를 초과해서 현금 증여를 둘 수 있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증여세율은 1억까지는 10%입니다. 그리고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그리고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그리고 30억 초과는 50% 이렇게 증여세율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해 줄 때는 20% 구간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보통 1억까지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10%니까 1,000만 원 증여세를 부담을 하면 1억까지 증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제 범위 5천만 원 포함하면 이제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겠죠. 즉 세금 1,000만 원에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금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 5억 정도까지도 이렇게 현금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5억까지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세율이 20%입니다. 그래서 20%면 이제 1억 원인데 여기에 누진 공제 1,000만 원 빼게 되면 9천만 원이죠. 그래서 공제 금액 5천만 원에 공제를 초과한 5억을 포함해서 5억 5천을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약 9천만 원 정도 세금이 부담이 되죠. 다음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양식에 맞게 일단 잘 작성을 해 놔야 됩니다. 대충 쓰기보다는 과세 관청에서 보더라도 정확하게 이것은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았다라고 하는 양식에 맞는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반드시 매년 또는 매월 이자가 지급이 돼야 됩니다. 즉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과연 과세 관청에서 이걸 실제로 빌려주고 빌려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장담을 못합니다. 부인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매년 적정한 이자를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적정한 이자를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 4.6%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가 연간 1,000만 원 이하라야 됩니다. 이제 세법에서는 연 4.6% 이자와 실지급 이자 간의 차이가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것도 징여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1,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 차이가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금액만 징여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징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지급되는 이자와 4.6%의 이자가 1,000만 원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자를 지급한 사람,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되겠죠. 이자를 지급한 사람은 이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원천 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모에게 이제 원천 징수를 하고 신고까지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는 이제 15.4%가 아니고
25%의 지방소득세 2.5% 해서 총 27.5%가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이제 이걸 주업으로 하지 않는 걸 이제 비영업대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제 이자소득세 27.5%를 원천 징수하고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자를 수령한 부모 입장에서는 27.5% 이자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또는 익년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때 또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이런 요건을 잘 갖추어서 반드시 과세관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혼 축의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결혼 축의금은 자금 출처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국세청 예규에 보면 이제 신랑 신부의 지인들로부터 수취한 축의금은 이제 비과세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의 능력으로 인해서 부모의 지인들로부터 수취한 축의금은 증여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고 축의금에 관한 내역을 항상 잘 보관해 두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자금 출처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랑 신부 지인들로부터 수취한 축의금은 비과세지만 부모 지인들로부터 수취한 축의금은 증여로 본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참고사항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부모가 전세 계약하고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이제 자녀가 전세 자금을 이제 무상으로 빌린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에 2억 원짜리다라고 하면 이제 2억 원에 4.6% 이자는 92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연간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세가 3억 원짜리다라고 하면 4.6% 이자를 계산을 해보면 1,380만 원이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1,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1,38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은 통상적으로 활용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계약은 부모가 하고 사는 사람은 이제 자녀와 자녀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어떤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전세 보증금을 향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